네, 이번 시간은 대외 활동과 공모전의 성공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공모전 바로 알기 시간인데요. 올콘 파트장이자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의 박재근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하셨는데요. 제6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 그리고 한국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다고요. 먼저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.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그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. 네. 그 참가 대상은 제한이 없고요. 그리고 중소기업을 바로 알려달라는 내용을 함축하는 공모전인데요. 공모 분야는 동영상, 포스터, 수필입니다. 그리고 1등에게는 교육부 장관상, 그리고 300만 원, 그 총 39명에게는 730만 원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는 공모전입니다. 네, 제목처럼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이니까 정직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, 그 공모전 접근 방법을 한번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네. 그 큰 배에 선장이 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그 배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그 꿈을 지금 바로 이루질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 항구에 있는 조그만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뱃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메뉴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큰 돈으로 결국은 배를 사서 선장이 돼서 꿈을 이뤘다라는 스토리인데요. 네네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소기업이라는 곳이 굳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 꿈을 펼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언젠간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.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공모전입니다. 네, 이렇게 스토리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꼭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요? 기존 작년 공모작들 중에서 가장 많이가 아니라 다 떨어진 분야를 한번 공통점을 찾아봤는데요. 네네.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관계가 아닌 대조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겁니다. 이게 대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. 네.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요. 그리고 저작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. 그 사진이나 음악, 이건 어느 공모전이나 마찬가지인데요. 아이디어 공모전이고 어떤 공모전이고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서 공모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저작권 문제도 주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.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예상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이게 홍보 자체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공모전입니다. 네네. 하지만 그 공모 분야를 들여다보면 우선 올해 수필 부분은 처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영상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상 공모전이 경쟁률로 거의 낮습니다. 네네. 이 낮다 보니까 영상 공모전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통합 대상을 보면 그 세 개 항목 중에 제일 잘하는 거를 대상을 주고 있습니다. 네. 이 분야도 영상 공모전 쪽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네,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, 영상 공모전처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다음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. 한국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 그 22회째 진행되는 디자인 공모전인데요. 네. 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디자인 청소년 공모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네. 이 공모전은 오히려 대학생들은 참여를 못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참가자 배려를 아주 많이 한 공모전입니다.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초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주제가 각각 다릅니다. 초중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에 필요한 것, 포장에 필요한 것 등 접근성이 편한 거. 네네.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제품, 시각 디자인 등 주제를 확실히 명확히 구분을 해서 진행하는 공모전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배려는 그 출품작을 공모전이 끝나고 나서 다 되돌려주는 공모전입니다. 근데 이런 공모전이 흔치가 않거든요. 네네.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참가자를 상당히 많이 배려한 공모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네, 그렇죠. 공모전을 진행할 때 내가 낸 작품을 다시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배려 있고 센스 있는 공모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전통도 있고 또 시상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모전 수상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? 우선 그 시상 성격이 좋습니다. 네네. 그 대상이 국무총리상 이 3점이 걸려 있고요. 산자부, 교육부, 여성부 장관생이 각 3점씩.
그리고 총 30명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까지 줍니다. 또한 지도교사상과 디자인 학교상을 별도로 진행되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딱 눈여겨 볼게요. 중고등학생들 대상에서는 삼성전자에서 그 등록금을 지원해 줍니다. 그러니까 네.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갔을 때는 1년간 1,000만 원씩 4년 내내 장학금을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.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갔을 경우는 3년 동안 연 1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.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혜택이 좋은 공모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네, 뭐 국무총리상, 해외 연수 거기다가 등록금까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것 같아요.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?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. 네네. 이 공모전 어차피 좀 오래도 됐고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홍보가 잘 돼 있는 공모전입니다. 하지만 그 담당 심사하시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네.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너무 비슷한 종류의 창의성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. 고등학생 같은 경우 특히 입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. 창의성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전을 한다면 수상 가능성이 낮은 공모전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군요. 네,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작품들로 함께 공모전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